여러분,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대기업 한두 개 무너지는 것은 예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의 위기가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나 혹은 80년대 오일 쇼크나 그 어느 것보다가 지금 위기가 더 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산업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수도 안 되죠. 수출도 안 되죠. 심지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노무라 정권에 따르면요. 기본으로 했을 때가 마이너스 6.7%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요. 마이너스 12.2%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했던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이제 기업에 완전히 악영향으로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두산그룹은 어때요? 탈원전 정책으로 그야말로 빈사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수출입은행이 5천억 원, 산업은행이 5천억 원 이렇게 1조를 지원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조를 지원을 해도 될 거냐?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결국은 두산건설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계열사 매각이 시작된 겁니다. 계열사 매각이. 이렇게 되면 두산그룹의 이제 위험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왜냐고요? 당장 보자고요. 두산중공업의 총 차입금이요. 4조 9,293억 원입니다. 4조 9,293억 원. 거의 5조에 가깝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4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럼 이 4조 2천억 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자, 4월 만기로 돌아오는 6천억 규모 외화채권 이거 수출입은행에 대출로 전환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에 상환될 가능성이 높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 4천억 가량이거든요. 이거는 자체 보유 자산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체 보유 자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산을 판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팔든 공장 부지를 팔든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5,700억 원. 이거는 이번에 1조 지원받으면 한도대출로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봤자 뭐 3조 원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2조 원 이상을 더 상환해야 합니다. 2조 원 이상을. 그러면 2조 원 이상 어떻게 상환하나? 이게 더 큰 문제잖아. 아니 기업을 운영을 잘하면 이게 상환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두산중공업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이 4조 1,80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비하면요. 53.8%나 떨어진 수주 규모입니다. 3년 전 2016년에는요. 9조 534억 원이었습니다. 53.4%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 금액이. 당연히 기업 규모도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줄여야 돼요. 하청업체에 나가는 것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사업 구조도 줄이고요. 실제로 매출을 보면요. 3조 7,086억 원. 예, 이게 작년 매출이었습니다. 최대로 올렸을 때가 2012년인데 그때가 7조 6,726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절반도. 그러니까 이게 두산중공업이 뭐 매출도 절반도 안 되지. 수주도 떨어졌지.
이게 원인이 탈원전, 일본이 탈원전. 게다가 세계적인 발전 수주가 감소했죠. 그 다음에 탈석탄 정책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펼치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수주 잔액이 14조 2천억 원입니다. 14조 2천억. 수주 잔액이 말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17년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1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17조 3천억 원. 3조 원이 날라갔어요. 3조 원이.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은 경영을 잘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2조 원을 갚겠다. 이것도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열사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열사 매각할 수밖에. 예.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하든 사업 구조를 변경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총에서도요. 예. 뭐 가스터빈이나 풍력 발전, 뭐 신규 사업의 비중을 50% 올리겠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두산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지주회사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중간 지주회사고요. 지주회사와 중간 지주회사는요. 두산중공업 위에 주두산이 있다는 거예요. 주두산이. 대신에 두산중공업 밑에 자회사들이 여럿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산건설도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두산과 관련된 뭐 밥캣, 두산 밥캣이나 혹은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 회사들, 두산건설부터 시작해서 이들 회사들을 매각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쉬울까요? 옛날에 쌍용그룹이 어떻게 됐나요? 소리 소문 없이 해체됐습니다. IMF 때 말입니다. 대우그룹이 어떻게 됐나요? 계열사 조정하면서 살아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룹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두산그룹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간다. 자금이 바닥난다. 바닥나간다.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IMF나 외환위기 때처럼 IMF나 혹은 금융위기 때처럼 대기업들도 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는요. STX라고 쌍용중공업이었죠. 이게 잘 나가다가 무너졌습니다. CN그룹도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CN중공업이라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도 무너졌어요. 이때 금융위기 때가 대기업이 두 개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무너졌고요. 뭐 그 외에도 금융위기 때 많이 무너졌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30대 그룹 중에서 예, 적어도 뭐 30% 이상이 40% 가까이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물론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늘리고 항상 위기 경영, 비상 경영을 해왔지만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는요. 이게 한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비용만 왕창 나가게 생겼으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두산그룹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